예, 좀 짬이 나서 영상 하나 또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수술 실력이랑 귀신 들림이에요. 아까 제가 오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잘하는 의사, 아는 의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제가 이제 고대를 나왔으니까 자기가 고대병원 갈지도 모른다고 이제 고대병원에서 즉 그 관련된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혹시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서울 시내 유명한 이제 병원들은 다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후보에 올려놓고 빅5라는 뭐 세브란스니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데 뭐 고대병원 이런데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는 고민이 과연 어느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는 게 좋을까? 사람들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의학계에 있던 말인데 지금은 사라진 말이 있어요. 뭐냐면 수술 실력은 일반적인 의대 레벨이랑 그 사람의 뭐 학력고사 점수나 그 사람의 의대 졸업 점수 이런 거랑 별개다. 그런 얘기가 의학계에 분명히 있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의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잖아요. 암기도 잘하고 그 어려운 영어로 된 책들도 다 이해하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뛰어난 지식인이잖아요.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수술 실력은요. 그거랑은 좀 약간 다른 얘기예요. 수술 실력은. 수술은 뭐예요? 메스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자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약을 먹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술 실력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냉정히 말해서. 근데 의학계에서 요즘은 이제 수술 실력과 귀신 들림 이런 얘기는 완전 사라졌고 그런 얘기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고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한테 가라. 환자들이 많이 가는 병원이 수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왜? 거기서는 많이 그 환자들을 다뤄봤으니까 수술도 잘할 거다. 이 말이 이제 의료계의 정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메시 같은 경우에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가 엄청 잘하잖아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단순히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위치까지 갔을까요? 메시의 그 발놀림 그런 게? 단순히 훈련을 많이 하면 누구나 메시가 될 수 있을까요? 축구 선수들이? 메시의 발놀림은 배워서 되는 차원이 아니죠. 수술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이상의 어느 정도까지는 그 교수 따라 들어가서 수술실 안에서 배우고 실습도 하고 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진짜 위대한 외과 의사, 그레이트 서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레벨이 가려면은 그거는 타고나야 돼요. 그거는. 이게 의료계의 정설이었어요, 예전은. 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사라졌어요. 앞으로 얘기할 제가 귀신 들림 이런 거랑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암기 잘하고 수능 잘 받고 학점 잘 받아도 수술 실력은요, 별개라니까는요. 가수 신해철 씨 의료사고로 죽인 의사 있죠?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 사람 신해철 씨 말고도 의료사고 엄청 내서 여러 명 죽였는데 그 사람 서울대 의대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면 우리나라 탑 중에 탑이잖아요. 그러면 수술 실력도 이론적으로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제가 아는 어떤 지방대 의대 지금 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웃기게 그 위치까지 갔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하긴 곤란한데 그 사람이 젊을 때 인턴인가 레지던트 때 그 사람이 모시고 있던 위에 그 대학병원 교수가 있었는데 술을 좋아했대요. 술을. 근데 큰 수술을 앞두고 어느 날 이 대학병원 교수가 또 술에 취해서 이제 출근을 한 거예요. 술이 깨야 되는데 술이 안 깨요. 근데 좀 있으면 수술은 해야 되는데. 근데 술이 취하면 손이 떨려서 제대로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인턴인가 레지던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을 수술방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그게. 그래서 야 네가 알아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이 대학병원 교수가 그날은 술이 너무 취해서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이 인턴인가 레지던트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수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 진상을 아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죠. 사람들은 그 술 취한 대학병원 술이 취해서 들어가지 못한
그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을 한 줄 알고 환자들도 그렇고 다들 고맙습니다. 그러고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인턴인가 레지던트에 대해서 그 대학병원 교수가 알아보니까 얘가 딴 건 몰라도 수술은 기가 막히게 해요. 타고난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아예 걔랑 계약을 맺다시피 하고 자기는 이미 술 때문에 수술을 잘 못하는 걸 아니까 야 내가 웬만한 수술은 너 맡길 테니까 네가 해라. 대신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내 자리 너한테 줄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인가 레지던트 걔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 대신해서 수술해줬고 수술들 다들 성공했고 결국은 몇 년 뒤에 그 대학 교수가 은퇴하면서 얘한테 그 자리를 주고 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의사는 아니에요. 의사 데려다 실패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의대를 다니다가 의사고시에 여러 번 떨어졌어요. 의사고시에. 그러니까 의사고시 못 붙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의사 되는 거 포기하고 딴 일하고 이러다가 어찌어찌 몸이 안 좋아져서 그 요양병원까지 흘러왔는데 이제 의사고시는 오래전에 이미 포기했으니까 관련되는 지식은 많이 까먹었는데 얘가 술 먹으면 맨날 그랬어요. 자기는 수술하는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다고. 근데 인턴 레지던트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의사고시에 붙어야 일단 인턴 레지던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배가 되게 아프대요. 미친 듯이 아프대요. 근데 가만 그 의사 되려다 실패한 놈이 얘기를 듣더니 이거는 맹장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차가 없었어요. 한밤중인데. 근처에 그리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워낙 오지였고 옛날이라서 카카오 택시 같은 것도 그때는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 의사 되려다가 실패한 놈이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고 자기가 손을 써보겠다 그러더니 얘가 그래도 명색이 의대 다니던 놈이라고 이것저것 의료기구 같은 걸 모아둔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얘가 수술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그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살인이다. 저놈아가 진짜 저 그 배 아프다는 사람은 오늘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일이면은 여기 형사들이 오고 저 함부로 매수 휘두른 놈, 저 돌팔이 저거 깜빵 가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근데 말리지는 못했어요. 왜? 지금 아픈 사람은 죽겠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 가지는 못하고. 근데 웃기는 게 그놈아가 그 돌팔이가 무슨 척수마비인가? 아 척수마취인가? 척추마취인가? 그 하반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그것도 지가 어찌어찌 하더니 야매로 수술을 시작했는데 수술에 성공을 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배가 아팠던 사람이 싹 나았어요. 그게. 그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았어요. 그게. 근데 더 웃기는 건 한 1년인가 뒤에 그 한 1년 동안 요 그 돌팔이가 그때 이제 수술에 맞들이고 나서는 이것저것 자잘한 수술들을 지가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받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사면허 없이는 의료 수술 같은 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신고를 했다 이런 말이 들어오니까 얘가 자기 이제 경찰서에 잡혀갈까 봐 도망을 쳤어요. 얘가. 요양원 나와가지고. 근데 얼마 뒤에 다른 원생이 배가 아픈데 보니까는 증상이 똑같아요. 그 저기 맹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때는 운 좋게 마을 사람을 통해서 차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제대로 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근처에. 근데 제대로 된 의사한테 수술을 받은 이 사람은 수술이 잘못돼서 1년인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돌팔이한테 요양원에서 수술 받은 사람은 오히려 바로 증세가 좋아졌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요 인간에 대한 이 치료 이거는 했던 직업이 따로 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옛날에 없었고 무당이 주술사 역할을 할 때 옛날엔 무당이 의사 역할도 같이 했어요. 인터넷 한번 알아보세요. 신의 힘으로 인간을 고친다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의사의 역할이 따로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수술 실력은 다시 말하지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 돌팔이한테 물어봤어요. 요양원 안에서. 수술을 어떻게 뭐 의사고시도 못 붙은 놈이 잘하냐고 그랬더니만은
자기도 모르겠는데 왠지 자기는 메스만 들면 어디를 어떻게 째야 되는지 감이 온대요, 그냥 자기는. 그리고 수술하는 동안에 자기가 자기 의지로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존재가 자기 손을 움직이는 것 같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가 실 봉합하고 나면 어떻게 수술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결과는 다 좋대요.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위대한 그 외과 의사들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귀신에 씌인 것처럼 수술을 잘한다. 근데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의사, 수술 잘하는 의사 알아볼 때 너무 뭐 유명한 대학병원, 유명 병원 위주로 알아보지 마세요. 진짜 귀신에 씌일 만큼 잘하는 의사들은 지방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신해철 씨 죽인 그 의사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꼭 대학병원 그 의대 레벨이 높다고 해서 비례해서 수술 실력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대 레벨이 올라가면 뭐 암기력이나 이해력 이런 거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비례해서 수술 실력은 별개라고요. 우리가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런 말 있죠.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의사 아닌 일반인 중에도 배가 아픈 사람이 그 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 배를 어루만져주면 배 아픈 게 사라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알아보세요. 일반인인데 의사도 아니고. 그렇게 누군가를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배 체했을 때 손가락 따잖아요. 그거는 저기 효과 있잖아요. 손가락 끝에 바늘로 찔러서 피 나오게 하면은 체한 거 뻥 뚫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구는 그걸 되게 잘하는데 누구는 되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치유의 능력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의사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 중에 수술과 관련된 치유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위대한 외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내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단만 잘하고 하면 나머지는 다 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술 실력이 필요 없지만 외과는 대부분의 그 일이 수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처럼 진짜 수술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중시되고 그와 관련해서는 귀신 들리는 거 이거랑도 완전히 그 별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은 의사랑 귀신 들림 이런 걸 같이 얘기하면 의사들이 체면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게 의료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의사들은 알아요. 지들끼리는. 저 의사 비록 지방대고 하고 지방대고 암기 같은 거 못하고 학점도 낮고 하지만 수술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의사다. 이런 걸 자기네들끼리는 안다고요. 그런 정보를 공유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나 자기 가족들 수술을 시킬 때는 그 의사한테 보내요. 수술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의사 고를 때 꼭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무조건 임상 경험 많은 데 가라. 뭐 유명 대학병원 가라 그러는데 꼭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좀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해서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